평화를 위하여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통제 검증 능력 필수입니다. 한유럽 4개국 연합사찰훈련 실시, 국제교류와 훈련을 통해 사찰과 검증 능력을 배양해 갑니다.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찰 및 검증의 중책을 수행하는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의 임무와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군비통제 검증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 서천규 예비역 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민석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 박희철 중령입니다. 네, 먼저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네, 우리 군비통제검증단은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할부대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부대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이 안 나게 전쟁을 억제하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군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안 나게 한다는 그 방법, 전쟁을 억제하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국에 버금가는 그 군사력을 키워갖고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적정한 수준에서 군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해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통제검증단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것, 즉 적정한 시점에서 군사력을 더 쓰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데 주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저희 조직입니다. 저희와 같은 이런 조직은 우리나라 외에도 대부분의 이제 군 부대를 갖고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 이제 이런 군비통제검증단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군비통제 검증단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잘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비통제라는 단어에 또 낯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통제 검증이란 어떤 것이고 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설 의원님이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비라는 단어도 어렵고 통제도 어렵죠. 군비를 어떻게 통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또 arms control이거든요. arms는 무기고 컨트롤은 통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생각인 거죠. 많은 무기를 이거를 적절한 수준, 서로 합의한 것에 맞춰서 줄였는지 그걸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또 현장도 감시하고 확인하고 현장도 가보고 사찰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그걸 재검증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군비 통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군비 통제가 없으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 군비통제검증단의 이제 구호가 평화를 위하여 신뢰하라, 그리고 검증해라. 좋은 말입니다.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부대의 상징이 독수리라고 들었습니다. 눈이 좋거든요. 저 샅샅이 검증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검증단에서 즐겨, 그다음에 국제정치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트러스트 밭 베리파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용어는 이제 처음 시작이 1986년에 냉전이 종식될 무렵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또 고르바초프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즉 미소가 이 냉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군비 통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까지 다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었는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검증해야만이 상호 신뢰가 된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군비통제검증단에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군비통제는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합의하고
또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희 검증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구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금 동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중령님이 실제 현장에서 샅샅이 지금 살펴보고 계시죠? 눈도 약간 이글아이 느낌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네. 실제 그 군비 통제 검증 과정에서는 사찰관들과 호송관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사찰관들은 국제 군비 통제 조약이 정한 바를 실제로 정말 철저히 이행하는지 그런 매 눈으로 그런 관찰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반면에 국가 호송관들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시켜주고 불필요한 군사 보안이 유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또 사찰이 매끄럽게 그리고 아무런 의혹이 없이 사찰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찰 현장이나 각종 이제 훈련에서 보면 사찰관과 현장 호송관 간에 서로의 어떤 표정을 읽히지 네. 않으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찰관들이나 국가 호송관들은 통상 그 마음을 읽히면 안 되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군의 주요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력 강화를 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군비 통제는 군 본연의 임무와는 좀 상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소령 의원님 좀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이 만약에 우리 이 영토를 침공할 경우에는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막아내야죠. 적을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군사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그게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너무나 많은 돈이 이제 군사력 건설에 들어가게 되죠. 또 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무기를 줄이자 해서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군비 통제인 거죠. 그래서 군사력 건설과 군비 통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을수록 군비 통제 검증단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군비 통제 검증단의 주요 임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남한과 북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떤 시점에 미래의 어떤 시점이 되겠죠. 어떤 시점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군사력을 갖자고 이렇게 합의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이고 또 이행하고 그다음에 이행됐는지를 검증할 것인가 이런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군비 통제가 하나의 큰 축이고 또 한 가지 축은 핵무기라든지 또 화학무기라든지 생물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것은 국제적으로다가 이게 반인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레짐 속에서 우리가 가입하고 거기에 대한 해야 될 이행 조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사찰도 받고 검증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저희의 임무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임무 중에 고려할 거는 미래에 이제 결국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좀 더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해소되고 그래서 통일 단계로 가는 그런 먼 미래가 이제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의 어떤 군사 통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과거 뭐 독일이 동독과의 그 통일 과정에서도 이 군사 통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네. 맥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군사 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저희 단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WMD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량 살상 무기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하는 것이
저희 단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엄청 네. 바쁘실 것 같아요, 단장님. 네. 제가 좀 뭐 크게 말하면은 이 남북한의 군비 통제 관련 임무와 국제적으로 사찰 검증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위원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찰은 주로 화학무기 금지 조약과 관련된 겁니다. OPCW라고 하는데 이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 국제 기구죠, OPCW가. 이 화학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1914년, 15년 그 시기에 1차 대전이 발생했었죠. 당시에 화학무기를 독일군이 썼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쓴 것은 사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흡수만 하면 우리가 숨으로 들이쉬기만 하면 신경이 다 마비가 됩니다. 사람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포성이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몸에 닿으면 몸에 물집이 생겨서 또 죽습니다. 북한은 이런 무기를 3,000톤에서 5,000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죠.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 이제 OPCW 국제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한국이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한국군이 우리 시설도 보여주고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안내도 해주고 또 우리도 또 국제적으로 나가서 같이 해주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군비 통제 검증단의 활동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평화를 위하여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하여 국가 간 국제 군비 통제 조약 이행 필수입니다. 독수리의 눈처럼 정확하고 발톱처럼 날카롭게 대한민국에는 국방 분야의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통해 한반도 평화 수호에 힘쓰는 국방부 군비 통제 검증단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포커스.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찰 및 검증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중책을 수행하는 국방부 군비 통제 검증단을 소개합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91년도 제4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92년 2월 1일 남북군사관계연구위원회의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군비검증단으로 잠정 운영하던 중 94년 8월 19일 대통령령에 따라 군비검증단으로 정식 창설되었으며 2014년에는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정책발전 지원과 핵, WMD 정책 및 기술 지원 등으로 업무 영역이 차츰 확대되며 오늘날 군비통제검증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훈령에 따른 군비통제검증단의 주 임무는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 관련 업무, 국제 군비통제 관련 조약과 협약에 따른 사찰 준비 및 사전 점검 활동,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활동 등이며 이외에도 군비통제 및 군사 통합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군비통제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찰 및 검증 활동에 참여,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와의 협력, 화학무기 금지 조약 집행기구 OPCW의 화학무기 사찰 지원 등 국제 협력을 위한 움직임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군비통제검증단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위하여 군비통제 검증 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의 대비, 핵, WMD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 통제 방향 모색 등 검증 능력 향상에도 각별히 힘쓰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북핵 검증 워크숍 진행, 월간 북핵 WMD 기술 TF 세미나 개최, 카바 DTRA 간 연합 사찰 훈련 등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 통제 검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재래식 무기 합동 사찰 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 및 월간 군비 통제 검증 세미나를 개최하며 유럽 군비 통제 훈련에 적극 참가하는 등 철저한 사찰 검증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6년부터는 연례적으로 한국, 독일, 헝가리, 체코 4개국이 참가하는 한유럽 연합 사찰 훈련을 진행하는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열린 한유럽 4개국 연합 사찰 훈련에 참석한 각국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Yes, it is going as smooth as it could be. And in the future, maybe it will be even smoother. This is the first time where we conduct such sort of ev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s a good start. I work in arms control now for 8 years. And when there was a breakdown of the Iron Wall in Germany, I was a child for myself.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you could be a little stone of a puzzle to have a process like we had in Germany and Korea in the future. 과거에는 저희가 유럽의 그 파트너국들로부터 단순히 어떤 유럽의 어떤 신뢰 안보 구축 조치, 비엔나 도큐멘트 2011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한 어떤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훈련을 하면서 이런 훈련의 어떤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상황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훈련 계획을 저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훈련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군비통제 검증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정책발전 지원에서 현장 사찰, 검증까지 철저한 군비통제 검증의 임무를 완수하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 완벽한 군비통제 검증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갑니다. 실전과 같은 생생한 훈련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군비통제 검증 능력을 배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 군. 철저한 검증과 사찰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 나가는 군비 통제 검증단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군비통제검증단은 군비통제 검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단장님 구체적으로 좀 이런 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 뭐 전문성 강화 이게 꼭 필요하다 등등 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3가지 측면에서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의 문제고, 네. 하나는 또 어떤 교육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연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잘 축적하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충분한 연구를 한다면 이 전문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경험을 축적하는 문제는 결국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여러 국가들하고의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경험을 축적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독일이라든지 체코, 헝가리 이런 이미 유럽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그들 나라들하고의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여러 미소 간의 그런 것도 있었고 유럽에서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간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미국하고의 이런 사찰 검증 훈련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자체 교육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이것도 유럽에서 하는 나토 스쿨이라든지 또 독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럽 재래식 군비 감축 조약에 의한 교육 그다음에 비엔나 다큐멘트라고 해갖고
어떤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한 여러 그 협약과 조약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년 6에서 한 8명 정도씩 보내서 또 교육을 이렇게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전문성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맥락에서 저희 검증단에서는 올해도 저희 군비 통제 검증 정책 발전과 관련된 아주 좋은 주제들을 외부의 전문가분들하고 잘 이렇게 논의를 해갖고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를 충분하게 연구를 해갖고 연말이 되면은 외부의 어떤 학술지라든지 이런 데도 기고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얼마 전이죠. 3월 말에 연합 사찰 훈련이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4개국이 참여한 연합 사찰 훈련이라고 하던데요. 단장님,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게 맞습니까? 독일, 체코, 헝가리하고의 이 훈련을 매년 2차례 실시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2차례를 실시했는데 전반기에는 그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대를 임의 어떤 그 상황으로 다 상정해 갖고 그런 사찰 검증 훈련을 실시를 하고 후반기에는 우리가 그 3개 나라 중에 1개 나라를 이렇게 그 매년 이렇게 선정해 갖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사찰 검증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 체코, 헝가리와 또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럽은 우리보다 군비 통제, 사찰과 검증에 대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연합 사찰 훈련이 우리 군의 군비 통제 검증 능력 배양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강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논설 의원님, 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군이 또 우리 국방부가 해야 할 군비 통제 대상은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과 그리고 우리 군이죠. 하지만 이제 북한은 130만 가까운 병력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 재래식 무기, 또 수많은 1000발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 등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 우리는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게 언제 또 군비 통제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배우자. 그 아까 이제 단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유럽에서는 1990년 이전에는 냉전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영국, 프랑스 등등 그 중심으로 한 유럽, 특히 그 나토와 그리고 구소련,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여기가 동서도 그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딱 갈려 있었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냉전이 해체되면서 무기를 필요 없으니까 줄이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군비 축소, 군비 감축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군비 통제라는 이름을 해서 사찰하고 검증하고 했죠. 무기라는 게 강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부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과정을 보고 기술적으로 다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우리 그 중령님이 실제 훈련에 참여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많이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훈련은 항상 그 실전처럼 진행이 됩니다. 이 사찰과 호송 과정에서 뭐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만회의 등을 이렇게 탁 포착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문성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미사일 수량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현장에 도착한 사찰관은 그 미사일이 실제 신고한 미사일인지를 대조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신고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정말 몇백 킬로, 신고한 거리만큼 날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 사찰관들의 눈에는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고 그 미사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의 어떤 외관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사찰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화학무기하고 생물무기 검증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네.
화학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어 목적으로 예를 들면 방독면을 만든다든지 이런 보호 장비들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 약간 독성이 있는 작용제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 방어 목적의 실험은 다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내용들을 봐서 이게 정말 방어 목적으로 실험이 행해진 건지 아니면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 목적으로 실험을 한 건지 이런 실험 그 내용까지 다 사찰관들이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생물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은닉하기가 쉽거든요. 일단은 그 독성 생물 작용제를 뭐 냉장고에 이렇게 얼려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찾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찰과 이제 그 호송하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 현장 그 작업 관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가 전문성이 없게 되면 이 사찰관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거나 거기서 말하는 대답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이 사찰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훈련도 실전처럼 굉장히 그 고도의 긴장 속에서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찰관들은 매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연합훈련은 동맹 간에도 이제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합동 사찰 훈련 그밖에 어떤 것들을 또 하고 있는지 단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동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미 간에도 이런 연합 사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씩 군비 통제와 관련된 이런 검증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이것도 이제 미 측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 한 번은 또 저희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5월 달에 이와 관련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그런 주변 국가하고 했던 그런 군비 통제 검증 훈련에 기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육해 공군 부대에 어떤 특정 부대를 지정하고 그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상정해서 저희가 훈련하는 것들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검증에 대비해서 실상황을 설정한 그런 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논설 위원님. 예, 북한은 뭐 아마도 이제 그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최소 40에서 60발, 최대 100발 뭐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물론 핵물질도 많이 갖고 있죠. 네.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직접 사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 분야는 핵무기를 만들어 본 나라만 할 수 없게 있습니다. 이 국제 기구에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NPT 이른바 이 NPT를 최초에 만든 나라가 5개국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만 사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그 화학적 생물학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 그런 학문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한미 등등 해서 함께 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북한의 WMD 검증에 대비해 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있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중령님. 네.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기구는 가입하지 않았고요. 생물무기 금지 협약기구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 군비 통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제 기구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두 나라가 양자 조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찰과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듯이 남북한 간에서도 어떤 신뢰 구축이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 간의 상호 사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사찰 같은 경우에는 OPCW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그 프로토콜대로 저희들이 많은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물무기 금지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그 국내법을 만들어서 그 생물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유엔 군축사무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투명하게 그 협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다만 아까 그 논소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검증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현재 그 국제 IAEA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의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들과 그 협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있고요. 미국이 국방위협감소청과 같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결실을 맺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한이 NPT 가입 이후에 또 탈퇴를 해서 이것도 또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2월 이제 북한이 이제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군 통합 워크숍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북한의 그 WMD 또는 핵무기라든가 이런 그 검증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보충하고 계십니까, 단장님? 네, 검증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군비 통제에 대한 합의죠. 군비 통제를 어떻게 당사국 간에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런 유관기관들이 지혜를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또 외교부도 그렇고 이것을 관할하는 여러 이런 정부 부처라든지 또 그 산하의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핵만 관련하더라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기관부터 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잘 협력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검증 능력을 키울 건가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핵 검증을 실제로 해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활동 참가를 한다든가 아니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이시고 지적입니다. 사실 그 지난 1992년에 IAEA가 북한 지역에 대해서 93년 초까지 해서 한 6번 정도 사찰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배제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가 되더라도 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거와는 틀리게 능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이렇게 협력도 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IAEA하고도 저희가 협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찰 활동에 저희가 참여해서 앞으로 이런 검증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것들이 다른 국가들은 핵 관련 사찰이나 검증 능력을 어떻게 배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게 핵실험이다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 바로 이렇게 공개돼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좀 따라가지 못했던 점도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수준에 우리가 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설위 의원님 좀. 네, 우리 한국도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이 핵무기와 관련된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이 에너지 준위가 좀 낮고 핵폭발은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핵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과거에 미국 스스로 핵무기도 많이 개발했고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냉전 탈냉전 이후에 그 많은 핵무기를 없앴죠. 네. 그걸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 가령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로를 돌려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우라늄 농축을 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거나 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샘플만 뽑아도 이게
너희들 얼마나 했구나 하는 그걸 지문처럼 남는 겁니다. 이 노하우를 미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같이 배우고 우리 과학기술을 같이 활용해서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연합 사찰 훈련을 참여해 보면은 핵 관련 사찰이나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중희 의원님, 평소에 느끼신 점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사찰하고 검증하는 부분하고 핵무기를 사찰 검증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핵무기 사찰은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얽혀 있어서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뭐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각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범정부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도출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전 훈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럽 등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실제적인 사찰이나 호송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 경험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전만한 훈련은 없는 거죠. 예. 예, 이런 말이 있죠. 평소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라는 말처럼 네. 이 실전적인 훈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기술적인 것도 있고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못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실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전적 훈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단장님 어떤 지원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사찰 검증을 받는 쪽에서의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찰 검증을 하는 쪽의 훈련도 이제 그들 국가를 방문했을 때는 입장을 이렇게 바꿔갖고 상호 지원과 이런 부분을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저희 검증단에서 착안을 좀 하는 것은 이러한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에 유럽에서 했던 조약에 근거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반도 상황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그걸 또 각본화해서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훈련 절차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령님이 참여를 하셨죠. 전과고가 뭐가 다릅니까? 사실 사찰 훈련을 이렇게 진행할 때 거의 저희가 훈련 전에는 모든 검증단 요원들이 한 100페이지 이상 되는 조약들을 달달달달 이렇게 다 외우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아규먼트가 생기거나 논쟁이 붙었을 때는 조약 몇 항에 의거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을 이제 피력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우고 가더라도 현장에 가면은 백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 조약의 이렇게 문맥을 보면 그런 어떤 행간의 어떤 의미들이 또 해석의 영역으로 또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다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사찰이 이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하기 전에는 반드시 같은 그 조약을 아주 숙지를 하고 가는데도 현장에서는 또 우발 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찰과 대응은 또 상호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빡빡하게 또 호송을 해버리면 다음번 우리가 사찰을 갔을 때는 또 그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엄밀하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교적으로 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찰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또 그런 노하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찰관들 사이에서 아주 뭐 사소한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쟁이 이렇게 붙게 되면 사찰관들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불필요한 그런 펜딩 이슈라고 하는데 의혹 같은 것들을 사찰관들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무국에 이렇게 디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큰 어떤 국제 신인도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또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저희들 느꼈지만 선진국들 사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찰과 호송은 널리지 이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아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술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약을 다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또 부드럽게 또 잘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고 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주로 핵무기에 관해서 논했는데요.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에는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도 3,000톤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방 방호사령부에 CWMD 지원실이 있다고 했는데 또 박준영 님이 거기서 네네.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다음 미사일 이런 다양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거 작전은 한미가 연합해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 CWMD 지원실은 평상시부터 미 8군 사령부 본부로 파견을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연합연습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핵이나 WMD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첨단화 추세에 발맞춘 군비 통제 검증 능력 강화, 이거 필수일 텐데 전문위원님 또 조언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기철 중령 말씀대로 그 조약을 외우고만 가는 것은 일차원적이겠죠. 장인은 어떻습니까? 이거 볼펜을 들으면 몇 그램이다. 딱 알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듯이 정말 감으로도 올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2단계라면 3단계는 기술적 진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런 조약까지도 어쩌면 컴퓨터 AI식으로 넣어가지고 안 봐도 이걸 대입하면 나오는 수 있겠죠. 뭐 이런 등등 기술적인 능력이 지금 굉장히 진보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기술을 공유하고 그런 공유는 같은 훈련을 통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임무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검증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군비 통제 이 정책을 수립할 때도 군비 통제 검증단의 이 지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교훈은 과거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45년 분단 후에 통일될 때까지 한 40여 년 남짓한 기간에 독일이 그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그런 동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한의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안보 상황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단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유동성을 좀 더 고려해 갖고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계 전문가들을 충분한 의견을 들어갖고 선택지를 다양하게 구상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역시 이제 국제 군비 통제 조약 이거 잘 준수해야 됩니다. 또 국내법에 따른 안전 검사도 잘 실시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국제 레짐 즉 말씀하셨던 이제 특히 NPT 체제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BWC나 CWC 그런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이런 조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행한다는 기본 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것은 그런 국제 기구로부터 매년 정기적인 사찰 검증 활동이 있고 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갖고 국제 기구나 이런 곳으로부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군비 통제 조약 이행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경험이 많으신 중령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질들, 협약에서 정한 물질들을 다루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기관들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저희들이 내려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고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국제기구 조약이 정한 바를 이행하는지 검사하는 역할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별도의 장관님의 그 훈령을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은 것이 저희가 어제 OPCW로부터
협약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 엑설런트 평가를 수년간 연속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받아서 예, 네, 그렇게 얼마나 많은 하고 노력을 있습니다. 했을까요? 예. 예, 전문 분야인 만큼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논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 군비 검정단의 주요 핵심 플레이어들, 그 주요 이제 그 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역 장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현역 장교는 또 보직도 있고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옮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유지가 계속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우수한 자원을 계속 확보해서 훈련을 시키고 일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인력 양상 중요성 느끼고 계시죠, 중령님?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사찰관들이 갖춰야 할 어떤 기본 능력을, 뭐 어학 능력을 이제 뭐 기본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물리학, 또 생물학, 생어학, 전자공학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한 그런 강도 높은 어떤 그 과학 지식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재 양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각군 본부에서 우수 인력들을 선발해서 국내외 석박사 학위를 교육을 보내고 이러한 인력들을 다시 또 이렇게 군비검증단에 파견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좀 갖추고 있고요. 검증을 이렇게 검증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그 지식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단장님께서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매년 저희들이 모여서 그동안 어떤 기술 발전 추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유사시에 바로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풀 자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 통제 검증 능력 강화를 위한 배양은 계속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군비 통제 검증 실행력 제고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다짐과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자, 우선 박정령님. 네, 이제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 10위권의 어떤 경제 대국이고 또 세계 6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국제 레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검증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군비통제검증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계속 북한의 핵미사일의 그 위협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반도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군비 통제를 해야 된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만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군비 통제에 임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군은, 우리 국방부는 또 우리 군비 검정단은 그 기술을 정말 완숙하게 익히고 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한국은 이제 많이 경제력이나 국제적으로 기여를 해야 합니다. 또 국제사회에도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연일 언론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을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래의 어떤 우리의 희망이고 반드시 우리가 또 관철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군비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그 고민과 또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군비통제검증단이 핵심적 역할을 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 필수입니다. 또 평화로운 미래 한반도를 위해서 군비 통제 검증 능력 강화, 또 꾸준한 실행력 제고 노력도 계속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격려를 또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완벽한 군비 통제 검증 능력 구비를 통해 미래 남북 군비 통제 합의에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쓰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